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뭐 현대나 기아 자동차처럼 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일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중국 세계 다른 지역에 저렴한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직접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이렇게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발표됨에 따라서 사실상 중국 전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배제되게 되었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저가형 중국 전기자동차가 유럽으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작년 9월 13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유럽의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경쟁업체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점차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호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이 아니고 개도국, 신흥시장 뭐 이런 다른 지역 시장에 이제 눈길을 돌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가 개도국에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련 원자재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도국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1월 18일이죠.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BYD가 인도네시아에 1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기차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니켈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 최대인데요. 2023년에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약 139억 달러 투자했고요. 그중 대부분이 금속 및 광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BYD가 이제 브라질의 도시인 카마사리에 위치한 그 전 포드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고 5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실을 구축하고 올해 말 또는 뭐 내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카마사리 자동차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2021년까지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철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BYD가 이 카마사리 자동차 생산 공장을 인수해서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을 이제 앞으로 그 김문도 아나운서가 했듯이 이제 가동할 그 계획이고요. 또 그 배터리의 핵심 금속인 리튬 확보를 위해서 브라질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의 이제 글로벌 전략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 대응해서 개도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이렇게 개도국에 진출하는 것이 큰 전략의 또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도 선진국 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개도국에 대한 수출 금액이 선진국에 대한 수출 금액보다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미국, 유럽
연합, 일본으로의 수출 금액의 합계가 2002년 전체 수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약 50%를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 작년에는 34%로 감소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중국 현지 언론에서 이제 여러 내용이 보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 파이낸스타임스가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한 부분인데요. 투 신치안이라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교수가 중국의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미래 대외 경제 전략의 초점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 그러는데 무척 시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전기자동차가 이제 개도국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그 다국적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일본 자동차 업체가 그동안 구축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전기 자동차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일본이 가장 크게 위험을 느끼는 바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또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고위 임원이 우리는 중국 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넘쳐날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관되어서 중국 주재의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인 젠스 에스쿨룬트는 중국 기업이 자동차를 포함하여 전 세계 시장의 여러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역시 중국과의 아주 치열한 경쟁에 더욱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국적 그 자동차 업체, 우리나라도 이제 다국적 자동차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본 갔더니 일본에 우리나라 차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현대도 철수했고, 동남아에서 일본을 잡고 있는데, 이럴 때 뭔가 그 판이 흔들릴 때 우리가 좀 우리 차들이 빈틈을 띠집고 가서 중국 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좀 중국 차인 것처럼 이름도 따꺼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왕서방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이 흔들릴 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없는 건데 흔들릴 때 한번 그 빈틈을 잘 뚫으면 오히려 그 일본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